지난 2026년 2월 12일 우리 대한민국 상속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입법이 있었고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폐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기여 대가로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배제, 유류분 반환 원칙 변경 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변경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 전에는 유류분 반환 방식에 관해 민법에 조문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문의 해석을 통해서 원물 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 반환이라는 법리를 만들었고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됐었습니다. 원물 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 반환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장남이 어머니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차남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차남은 유류분으로 아파트의 지분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장남과 차남의 공유재산이 되겠죠. 이것이 원물 반환입니다. 위 원물 반환 원칙이 있는데도 만약 차남이 유류분을 돈으로 달라고 가액 반환 청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법원은 장남이 가액 반환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남에게 원물 반환으로 청구를 바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물 반환이 가능하고 소송의 피고가 가액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이 가액 반환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장남이 이미 이 아파트를 팔아버렸거나 이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장남이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했다면 차남은 유류분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액 반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유류분 반환 법리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물 반환보다 가액 반환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데도 원고나 피고의 악감정에 따라서 원물 반환 원칙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공유를 분할 문제가 남아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유류분 가액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방식의 개정은 이 법의 시행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원칙이 변했는데 그럼 앞으로 유류분 소송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존의 원물 반환 청구를 더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 조항에는 원물 반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겠죠.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는 이 민법 개정에 따라서 유류분 원고가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원물 반환이 가능한 사안이어야 하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이 고민은 필요 없을 테니까요. 유류분 원고가 원물 반환이나 가액 반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기존의 원물 반환 원칙을 고수해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액 반환만 되고 원물 반환은 안 된다고 해석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 민법은 원고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해석을 전제로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유류분을 그냥 지분으로 가져가라, 나중에 공유물 분할 소송해라 이렇게만 할 수 없어지니까요. 둘째, 유류분 소송의 원고는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충분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준 재산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다면 원물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폭락할 것 같다면 오늘이 가장 비싼 날이니 가액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같은 세무 이슈도 꼭 검토해야겠죠. 셋째, 유류분 피고 역시 원고의 청구 내용과 본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유류분 소송을 충분히 지연시킬 것인지 조속히 협상으로 끝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민법 개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원칙이 변하면서 유류분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변화가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테니까요.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협상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